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랜만에 박PD 수첩 컨텐츠로 수첩에 꼼꼼하게 좀 기록을 해보려고 일단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가 일파만파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더 나아가선 사실 대통령 내외가 공당의 당무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거에도 개입을 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의혹 보도인데요. 이 보도는 9월 5일에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가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 2명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치한다라는 보도로 시작을 하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이준석 의원인 게 확인이 됐고요. 천하람 의원으로 또 추정되는 나머지 1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확실시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2대 총선에서 험지 출마를 명분으로 지역구였던 창원 의창을 떠나서 경남 김해갑에 도전장을 던졌던 김영선 전 의원,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이에 분개해서 해당 텔레그램을 김 전 의원이 나한테 직접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은 2월 말경에 지방 모처에서 명태균 씨와 함께 만났다. 여기에선 MC라고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MC가 캡처된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를 나에게 건넸다라면서 텔레그램 메시지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것이다라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참모였던 CC의 발언도 함께 실었는데요. 터질 게 터졌다 라며 긴 한숨을 지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명태균 씨, MC의 이름이 거론되니까 다른 의원들도 많이 얽혀 있다,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봤다, 잊고 살고 싶다 라고 말을 아꼈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씨는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라면서도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은 공개할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D씨, 국민의힘 당직자로 알려진 모 씨인데요.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모두 갖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뉴스토마토의 첫 번째 9월 5일자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준석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신당도 지난 총선 때 이 건에 관해서 제보를 들은 바 있는데 이 제보는 완결성이 떨어진다 라면서 김 여사가 창원을에 꽂고 싶어 한다는 인사를 심지어 꽂지도 못했다. 완결성이 있으려면 김영선 전 의원을 몰아내고 김 여사의 의중대로 공천을 했어야 한다 라고 밝혔고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다른 사람이 창원을에 가려고 하는데 경쟁해보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개입으로 보면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의의 조언이라서 공천 개입까지 나아가기엔 충분치 않다라는 평가로 들리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뭔가 이례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이나 이런 의혹을 감싸려고 하는 듯한 태도로 당시에는 인식이 되면서 비판들이 좀 거셌는데요. 현재까지도 그 비판은 좀 유효해 보이기도 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에 당선이 된 건데,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고요. 또 이때도 혹시 용산과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 9월 5일에 오전에 있었던 뉴스토마토 보도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CBS 뉴스쇼에 출연한 이준석 의원의 이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같은 날 오후에 대통령실에서는 반론이 나옵니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날 오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 됐고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했다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의혹에는 입을 다물면서 뭐랄까 이상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요. 뭔가 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을 보낸 게 마치 공개될 것 같아서 짐작컨대 공개가 되면 더 일파만파 논란만 커질 것이니 그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고 공천은 공관위가 결정한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공천 배제가 됐으니 결과적으로 공천 개입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쿠데타가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까? 쿠데타를 모의한 것만으로도 당연히 처벌 가능하다는 걸 대통령실이 모르진 않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괴상한 설명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역구 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은 이 해명은 빠져 있어서 아무튼 공천 개입 사실에 대한 본질에 대한 해명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도 9월 5일 즈음에는 아주 큰 혼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지도부 중에 모 인사의 경우에는 질문을 회피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활동했던 한 공관위원의 말을 옮기자면 김영선 전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 대상자였고 이것도 공관위 차원의 결정이었다. 용산 대통령실과 아주 동일한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모 의원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마치 대부분의 인사들이 아는 것 같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게끔 그런 인터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CBS 한판승부 저녁 방송에 출연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고 보는 거고 사실 그때 당시에 보면 저희 당에서 정말 여사한테 텔레그램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면서 나는 여기 공천될 거야 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실제로 공천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지경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등 새로울 게 없다라는 내용처럼 들리는 인터뷰가 9월 5일에는 참 많았습니다. 김웅 전 의원을 비롯해서 여타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장성철 소장 역시도 터질 게 터졌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9월 6일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시사인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데요.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을 찾아갔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총괄선대위원장 맡아서 정신없는 시기였고 그 지점에 대해서 많은 정보나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총선철에는 자기든 타인이든 정보 꾸러미들을 가지고 정당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라면서 그때 당시 인터뷰 화면을 보면 옆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동반해서 출연했는데 천하람 의원의 얼굴이 좀 많이 벌게지고 연거푸 물을 들이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당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9월 5일자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그 다음날 이튿날인 천하람 의원의 인터뷰에서도 뭐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9월 10일이 됩니다.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의 명의로 국장석에서라는 기고문이 오피니언란에 올라옵니다. 내용의 핵심은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안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다라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진실 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과 4.10 총선 공천 관련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김 여사가 실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이를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던 현 한동훈 대표가 차단을 함으로 인해서 윤한 갈등이 또 비화됐는지에 대한 답이 한동훈으로부터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신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진실규명에 동참해달라라는 기고문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어쨌든 진실의 문이 곧 열릴 것이니 많은 관련자들이 함구하지 말고 지금 진실의 배에 올라타라고, 특히 현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대표를 소환시켰습니다. 해당 의혹들을 하나하나 검증 중이라면서 2차 보도를 예고한 기고문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관심이 증폭됐던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이틀 지나서 9월 12일이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SBS에 출연을 했는데요. 뉴스토마토 보도와 관련해서 김여사 텔레그램 메시지를 본 것으로 언급된 의원이 본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약간 근데 꼬였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김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긴 봤는데 뭔가 상황이 꼬였다라는 표현을 에둘러 한 것 같습니다. 이 의원은 몇십 명이 봤다고 하는데 본 사람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은 아니라면서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의 텔레그램이 어쨌든 존재한다는 것을 이준석 의원이 확인을 시켜준 것이고요. 다만 공천 개입으로 보기엔 애매하다라는 언급을 남깁니다. 이 의견도 역시 자신만의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그 텔레그램을 봤다고 하는데 견해가 일치한다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을 돌려가기 시작하죠. 민주당은 이게 대단한 건이라면서 계속 밀고 나가던데 자꾸 바늘 허리에 실 메어 쓰는 것 때문에 안 된다라면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이게 충분치 않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임박한 시점이어서 그런지 뭔가 힘을 빼는, 보도에 힘을 빼는 의도라고 바라보는 분도 있었고, 있는 그대로 이준석 의원의 시각으로는 그 텔레그램 자체가 완결성이 떨어진다거나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수가 원래는 용산과 늘 각을 세워왔던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텔레그램이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1차 발언에 이어서 2차로 공천 개입은 애매하다라는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해설들이 덧붙여지기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같은 날이었습니다. 9월 12일 명태균 씨는 뉴스토마토 측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반발했는데요. 명태균 씨는 아무리 돈벌이가 중요하지만 한 가정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느냐라면서 증언, 전언, 가정이라면서 온갖 추측성 허위 보도를 한 매체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페이스북에 실제 적혔고 오늘 녹화 시점으로 실제 소장은 접수됐습니다. 뉴스토마토 기자들과 편집국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과연 그 과정과 결론은 또 어떻게 될지 추후에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추석 연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당일에 또다시 명태균 씨는 SNS에 뉴스토마토에 보내는 공개 질의라면서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보도의 요건을 제대로 갖췄냐면서 지적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다수였지만 제가 주목했던 것은 2월 29일에 있었던 4인 회동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명태균 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2024년 2월 29일 이준석 천하람이 경기와 순천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새벽 1~2시에 하동 7불사까지 직접 가서 저와 김영선을 밤늦게 만난 이유는 개혁신당을 원내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한 김영선의 개혁신당 비례 1번으로 영입하려고 했기 때문임을 확인하고서도 보도하지 않은 것인지의 여부, 그러니까 즉 사실관계를 제시한 것인데 2월 29일 새벽 1~2시에 4인 회동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을 뉴스토마토가 알고도 왜 보도하지 않느냐라는 공개 질의였고요. 6번을 보면 취재 과정에서 동일한 날 이준석 천하람이 김영선에게 영부인과 관련한 무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요구하며 비례대표 1번을 제안하였으나 김영선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은 했느냐
라는 그 여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과의 관계가 이번 보도로 틀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실명까지 누구는 A 의원, 누구는 B 의원, 이준석이다, 천하람이다 딱딱 박아서 개혁신당이 김영선한테 비례 1번을 제안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리한 기자회견을 김영선에게 요구를 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석 연휴, 추석 당일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자, 그런데 9월 19일 바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뉴스토마토가 2차 보도를 내놓게 되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나눈 텔레그램을 기대했겠지만 명태균이 선거 관련해서 다수의 인사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의 녹취록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된 녹취 파일이고 내용은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서로 통화를 주고받을 사이였다라는 의혹,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한테도 명태균 씨가 뭔가를 주고받을 사이다, 대화를 주고받을 사이다라는 것이 얼핏 드러난 셈인데요. 아직까지는 이것을 100% 사실로 단정할 순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5월 10일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날이었는데 5월 9일 오전 10시 19분 정확하게 분까지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모 씨와의 통화에서 사모하고 전화해, 대통령하고 전화해서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일하던데 라며,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윤상현은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천 과정이 끝났다, 그러니까 김영선이 될 거다라는 내용의 통화를 모 씨와 나눈 것이고, 또 다른 음성 파일에 따르면 22대, 그러니까 올해였습니다. 올해 2월이죠. 국회의원 총선 당시 공천 과정에서 지난 2월 18일 오후 9시 38분 또 모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컷오프다, 이때는 공천이 배제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사를 내가지고 여사한테 줘야 한다. 그래서 컷오프가 된 이후의 상황을 마치 준비하듯이, 대비하듯이 모 씨와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이 지역구인 창원 의창을 떠나서 김해갑으로 출마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가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앞당겨져서 2월 18일 오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가 나오고 나서 여러 정치인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정치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출연해서 다양한 언급들을 남겼는데요. 저는 개혁신당 전 정책위의장의 말씀을 좀 옮겨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다만 비례대표 1번 제안은 어디가 먼저 했느냐에 대한 차이는 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한 직후에 이준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대표 1번 제안을 개혁신당 쪽에서 먼저 한 적이 없다, 김용남 전 의원도 이야기하길 비례대표 제안은 어디가 먼저 했느냐에 대한 차이는 날 수 있지만 4인 회동이라는 자리나 김영선 전 의원의 비례 공천을 둘러싸고 개혁신당 쪽 인사들이 이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는 다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결국 명태균 쪽 주장과 개혁신당 쪽 주장은 대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4인 회동이 있었고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자 내지는 텔레그램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례에 대한 논의는 있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이것을 제안하고 제안받고 딜을 하고 했는지에 대한 과정은 투명하게 밝혀지진 않았고요. 다만 CBS에 출연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실제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의 자택까지 찾아와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아내분께서 당신 같은 사람이 개혁신당에 오게 되면 개혁신당 망하는 일이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라는 일화까지 소개했을 정도면 무언가가 존재했기 때문에, 수단, 어떤 무기가 존재했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비례 논의를 하기 위해 칠불사라는 곳에서 4인 회동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론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누구의 증언을 통해 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느냐?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이 실제로 개혁신당 내부에서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를 자신에게까지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이런지하에 거절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런 논의가 김영선 전 의원, 천하람 의원, 이준석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 이 네 사람 간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허위 사실이거나 이 보도가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바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의 실제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고, 이건 이제 사실이 된 것 같고요. 보고 나서도 그 이후에 4인 회동은 있었고, 그리고 이 비례 1번이든 3번이든 뭐 5번이든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비례 공천과 관련된 논의가 4인 회동이 7불사에서 있었다는 건 여러 복수의 경로로 이제 확인이 된 셈입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나온 내용 중에는 천하람으로 추정되는 의원이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저의 추론으로는 4인 회동에서는 비례대표 3번 정도로 합의를 하고 실제 개혁신당 공천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김종인 단계에서 막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자신들의 손을 떠난 일이라고 거절을 해버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김종인 공관위원장까지 찾아가서 읍소를 하는 상황까지 펼쳐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뇌피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의혹임에 분명하고, 이것을 자신의 지인에게 마치 대통령과 소통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소통했다고 주장한 명태균 씨의 이 집중을 해보고, 실제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통해서 이 경남 지역이나 여타 선거판에서 공천을 좌지우지 했었는지, 김영선 말고 제2의 김영선이 있을 수 있겠다, 혹은 제2, 3의 명태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건 하나의 갈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외부에서 용산에 연락을 해서 공천이라는 것을 대통령 부부가 선택하게끔 되었는지에 대한 이 의혹을 추적하고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물론 더불어서 개혁신당 의원들이 정말 개혁적으로 그동안 정치를 해왔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더불어 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자 단독으로 확보된 뉴스를 보면 한겨레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초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 씨가 김건희 여사의 인맥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어서요.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보니까 여사님의 초대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당시 직함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보도의 중심에 있는 뉴스토마토 기자들 등을 고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한 큐에 타임라인을 두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이 맥락을 짚어봤는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국정농단의 아주 작은 조각이 이제 발견됐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또 추가적인 다른 갈래의 보도들을 우리가 기다려보고 또 만나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뉴스 바사삭이라는 MBC 프로그램에 장성철 소장이 출연해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또 남겼는데,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자료가 정보통신법상 내가 나와 관련해서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제3자가 그것을 공개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 아래 다른 언론사들이 이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말인즉슨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자료 중에는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의 텔레그램도 있을 수 있고, 김영선 전 의원과 누군가의 통화 녹취, 김건희 여사와 누군가의 통화 녹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제3자가 이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미리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국정감사 기간에 민주당 의원들이나 조국혁신당, 범야권에 있는 의원들을 주체로 해서 어떤 녹취록이 국감기간에 폭로가 된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명태균 씨의 녹취록은 어찌됐든 세상에 이미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이런 우려를, 사법적인 우려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공익을 위해서 보도를 할지 모를 언론사가 또 다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뉴스토마토의 보도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요.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의 상황을 또 주시하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PD 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